혹시 이런 장면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요일 아침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는 거실, 휴대전화 주소록을 위아래로 넘겨 보지만 막상 누를 이름이 마땅치 않아 다시 꺼두는 순간 말입니다. 친구가 많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괜히 텔레비전을 켜 놓지만 화면 속 웃음소리가 내 방까지는 도무지 들어오지 않는 듯할 때 마음 한켠에서 자꾸만 물음표가 피어오르곤 하죠. 도대체 내 곁을 끝까지 지켜줄 건 무엇일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물음표를 향해 작은 등불을 켜보려는 시도입니다. 저는 올해 72,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뒤 지금은 시골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책향을 맡고 사는 박상문이라고 합니다. 젊어서는 사람이 재산이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믿었습니다. 퇴근길마다 동료들과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우린 늙어도 같이 놀자고 호언장담했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니 그 든든하던 어깨들이 어느새 병원 침대에 눕기도 하고 전화 너머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꺼내더군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나 역시 그들 곁을 끝까지 지켜줄 여력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노년을 비켜가지 않는 존재가 딱 3가지 있구나.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 작지만 단단한 의미, 그리고 꾸준한 생활 리듬이었죠. 서론인 지금 저는 여러분께 이 3가지를 친구보다 더 소중한 벗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숨결이 가느다랗게 이어지는 순간까지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는 존재가 결국 이 셋이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 벗들을 너무 늦게 혹은 아예 눈치채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저 또한 60이 훌쩍 넘어서야 뒤늦게 알아차렸으니까요. 첫 번째 벗, 나와 친해지는 능력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평생 남만 챙기다 보니 정작 내 속마음은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은퇴 직후 심심풀이로 거울 앞에 앉아 상문아, 오늘 기분은 어떠냐? 하고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보 같고 쑥스러웠지만 며칠 지나니 신기하게도 가슴속 웅덩이에서 묘한 울림이 일어났어요. 머뭇거리던 대답이 조금씩 길어져서 어느 날은 스스로에게 너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토닥여주기까지 했죠. 그렇게 혼자와 친해지는 연습을 하다 보니 예전엔 낯설기만 했던 조용한 오후가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벗은 하루를 견디게 하는 작은 의미였습니다. 제게 그것은 도서관 구석 자리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어요. 10살 남짓한 아이들이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처음 경험했을 때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어른이구나 하는 뭉클함이 가슴을 적셨습니다. 어깨에 작은 날개가 돋은 듯 걸음이 가벼워졌죠. 그 이후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 고르는 일이 제 하루의 엔진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이런 엔진이 숨어 있습니다. 뜨개질 한 땀, 화초에 주는 물 한 바가지, 홀로 싸는 이웃에 건네는 따뜻한 국 한 그릇,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하려고 오늘 눈을 떴다는 마음만 있으면 하루가 허투루 흘러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벗은 꾸준한 리듬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규칙이 무너지면 마음까지 흐트러집니다. 퇴직 후 한동안 늦잠과 밤새 TV 삼매경 속에서 살던 저는 몸도 무겁고 머리도 흐릿해진 채로 어제 뭐 했지? 를 연발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노트에 기상시간, 식사시간, 산책시간, 취침시간을 적어놓고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어렵냐고요? 첫날은 실패했고 둘째 날엔 절반만 성공.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몸이 먼저 지금 일어날 시간이야 하고 알려주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리듬은 족쇄가 아니라 내 삶을 춤추게 하는 박자구나 하고요. 여러분, 노후의 기나긴 길에서는 친구도 가족도 건강도 때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나와의 친화력, 작지만 분명한 의미,
그리고 반복되는 생활 박자만큼은 끝까지 우리 곁을 걸어줍니다. 이 세 가지와 먼저 친해져야 외로움을 평화로 바꾸고 허무함을 충만함으로 빚을 수 있겠더군요. 지금부터 펼쳐질 본론에서는 제가 실제로 실천하며 삶이 달라졌다고 느낀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밤 침대 맡 스탠드를 켜두고 조용히 따라 해보실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것들만 담았습니다. 혹시 귀를 기울이며 에이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하고 피식 웃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계절이 바뀌듯 인생도 조금씩 빛깔을 달리하는 법이더군요. 그러니 부디 끝까지 들어보시고 내일 아침 눈 뜨는 순간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디작은 한 걸음이 오래 남은 시간을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90의 풍경을 전혀 다른 빛으로 물들여 줄지 모릅니다. 자, 이제 숨 고르기 한번 하시고 편안히 이어지는 이야기를 만나 보실 준비 되셨나요? 나와 친해지는 연습부터 의미 찾기 그리고 리듬 세우기까지 제가 걸어오며 체득한 소박하지만 강력한 경험담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 모두 친구가 줄 수 없는 세 가지 벗을 손에 꼭 쥔 채로 조금 더 단단해지길 바라며 본론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벗 나와 친해지는 능력, 작고 단단한 의미, 꾸준한 생활 리듬을 실제 삶 속에 어떻게 불러들이는지 제 경험과 이웃들의 사례를 엮어가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저건 오늘 당장 해볼 수도 있겠네 하는 대목이 적어도 서너 개는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한 가지씩만 골라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작은 불씨라도 피워놓으면 남은 길이 훨씬 따스해집니다. 첫째, 나와 친해지는 방법, 서툴러도 매일 이어붙이기입니다. 이른이 넘자 오늘은 누구랑 놀지? 보다 오늘은 나와 뭘 해볼까? 를 먼저 묻는 일이 중요해지더군요. 저는 노트 한 권을 마련해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상문씨, 어젯밤 잠은 어땠어? 하고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몸 상태, 어저녁에 본 영화의 한 장면까지 아무거나 적었습니다. 놀라운 건 일주일쯤 지나자 글자에 감정이 묻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허리가 묵직하지만 마음은 가벼워.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반갑다. 이렇게 자기 기분을 글로 옮겨 놓으면요. 밤에 다시 읽을 때 나를 돌볼 사람이 바로 나였지 하고 미소를 짓게 됩니다. 작은 칭찬 한 줄이라도 빼먹지 마세요. 잘했다, 고생했다, 아직 괜찮다. 이런 말을 나만큼 진심으로 건네줄 사람은 없습니다. 도서관에 가는 길은 늘 똑같지만 마음만 먹으면 풍경은 날마다 달라집니다. 저는 길모퉁이 느티나무에게 오늘 잎사귀가 더 푸르네 하고 인사합니다. 지나치던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 고맙다. 반겨줘서 하고 속삭이죠. 처음엔 어색해도 10분, 20분 지나는 사이 마음이 스르르 풀립니다. 혼잣말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밖으로 내뱉는 순간 생각이 또렷해지고 걱정이 줄어들어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참, 그래도 살아있네 하고 한마디 얹으면 어느새 얼굴 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혼자와 친해진다는 건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길 위에서, 부엌에서, 거울 앞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그 짧은 순간들이 모여 단단한 친밀감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작은 의미 찾기 하루 한 자리 빛 내기입니다. 의미는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지만 막상 내 의미가 뭘까? 질문을 던지면 금세 막막해집니다. 그럴 땐 남에게 보탬보다 내 가슴이 먼저 뛰는 일부터 찾아보세요. 가슴이 뛰면 몸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면 누군가에게 결국 작은 도움이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화책 봉사는 매주 이틀만 가도 마음속 성취감이 일주일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먼 거리 때문에 도서관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께 권하는 건 전화 동화 읽기입니다.
손주에게, 조카에게, 때론 친구의 손주에게까지 해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30분만 시간을 잡아 할머니가 오늘은 토끼 이야기를 한 편 들려줄게 하고 전화를 겁니다. 그림을 보여줄 수 없어도 괜찮아요. 목소리 톤만 조금 낮추고 숨을 고를 때를 2, 3초 길게 잡아주면 아이들이 금세 몰입합니다. 통화를 끊고 나면 휴대전화가 아직 따뜻합니다. 그 온기가 바로 의미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웃게 했다는 사실이 노년의 빈 시간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의미를 글로 짧게 남기는 방법도 좋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한 곡을 링크와 함께 지인들에게 문자로 보냅니다. 오늘은 첼로 소리가 창밖 바람 소리랑 잘 어울리네요. 잠깐 귀 들이워 보세요 하고 보내면 돌아오는 답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덕분에 커피 향이 더 진해졌어요. 눈 감고 들으니 마음이 잔잔해지네요. 짧은 음악 추천 하나가 서로의 오후를 엮어주는 끈이 됩니다. 문자 비용 한 푼, 링크 하나 누르면 끝인데 그 속에 담긴 정성이 전해졌음이라는 피드백이 이렇게 달콤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셋째, 꾸준한 생활 리듬, 몸과 마음의 박자 심기입니다. 루틴 만들기의 첫걸음은 최소 하루 한 가지입니다. 저는 기상시간을 7시로 정했지만 새벽 5시에 일어나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시간표입니다. 변수가 많다고요? 병원 진료, 경로당 행사, 손주의 돌잔치 그렇더라도 큰 기둥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상시간, 첫 끼니 시간, 잠드는 시간이 그 기둥이 되면 몸이 박자를 기억합니다. 박자에 맞춰 호르몬이 나오고 소화도 규칙적으로 돌아가며 기분도 덜 흔들립니다. 세끼 대신 이끼면 어떠냐고요? 괜찮습니다. 다만 이끼니 먹는 시간대를 고정하세요. 오전 11시, 오후 5시로 정했다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예측 가능한 리듬을 사랑합니다. 끼니와 끼니 사이 허기가 길면 허브차 한 잔으로 속을 달래고 배에 손을 얹어 슬쩍 쓰다듬어주면 위장이 알겠어. 조금만 참고 있을게 하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저는 하루에 5번 휴대전화 알림을 맞춰 두었습니다. 오전 9시, 11시, 오후 2시, 4시, 밤 9시. 알람이 울리면 무슨 일을 하든 자리에서 일어나 서분간 몸을 풉니다.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아이고 시원해하고 발뒤꿈치를 서너 번 들었다 내립니다. 그 사이 혈액이 다리에 고였다가 다시 심장 쪽으로 올라옵니다. 이걸 꾸준히 했더니 종아리 붓기가 줄었고 오후만 되면 멍해지던 머리가 놀랍게도 또렷해졌습니다. 자잘한 관절 통증도 차츰 사라졌고요. 몸은 움직이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는데 우리가 못 들은 척해 온 것뿐이었습니다. 밤 9시 알림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침표 의식입니다. 저는 그 시간에 노트 한 장을 펼쳐 아침에 쓴 엷은 대화 노트 옆에 짧은 후기를 붙입니다. 오늘은 책 읽어주다 한 아이가 그림을 보여줘서 웃었다. 고마운 순간. 산책길 벤치에 진달래 꽃잎이 떨어져 있었는데 봄 냄새가 났다. 마침표 의식을 하면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어 하고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새벽에 군불처럼 피어오르는 공허감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혹시 하루 종일 정신없는 날 알람 3번을 건너뛰었다고요? 걱정 마세요. 중요한 건 놓쳤으니 끝이 아니라 놓쳤어도 내일 다시라는 태도입니다. 리듬은 완벽해야 유지되는 게 아니라 흐트러져도 다시 맞추는 과정 속에서 탄탄해집니다.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말고 내일 아침 알람 한 번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세 벗을 연결하는 실전 플랜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3가지 벗을 서로 엮어 하루를 설계해 볼까요? 예시로 제가 실제 쓰는 노년 하루 절반 루틴을 소개합니다. 오전 7시 기상, 창문 열고 심호흡 2번 상문씨, 오늘 햇살 어때? 오전 7시 30분, 따뜻한 차 한 잔, 엷은 대화 노트 쓰기. 오전 9시 첫 알람,
스트레칭 3분, 혼잣말 산책 15분. 오전 11시 고정 점심, 라디오 클래식 채널 틀어놓고 식사. 오후 2시 두 번째 알람, 늙음악 책 읽기 모임 원고 준비 30분. 오후 4시 세 번째 알람, 전화 통화 읽기 또는 음악 문자 발송. 오후 5시 30분,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설거지, 명상 물방울 소리 듣기. 밤 9시 네 번째 알람, 온몸 털기 스트레칭, 마침표 의식 노트. 밤 10시 책 5쪽 읽고 전등 끄기 꿀잠 모드. 이 표를 보며 그래, 나도 한번 짜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바로 펜을 들어보세요. 모두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나와 친해지는 시간, 가슴이 뛰는 작은 의미, 정해놓은 반복 동작, 이 세 칸만 비어있지 않게 적어보시면 됩니다. 마무리로 드리는 실천 팁 3가지입니다. 하나, 큰 변화보다 사소한 반복에 집중하기. 하루 100번 다짐해도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운동 2시간, 공부 3시간 이런 계획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신 내일부터 기상하자마자 물 한 컵, 가슴 톡톡 쓰다듬기 정도면 됩니다. 둘, 눈에 보이는 곳에 적어두기. 달력 빈칸, 냉장고 문, 화장실 거울 모서리 아무 곳에나 붙여두세요. 하루에 서너 번 눈길이 갈 때마다 계획이 아니라 약속으로 마음에 새겨집니다. 셋, 누군가에게 가볍게 알리기. 손주든 친구든 나 아침 산책 시작했어 하고 툭 던져두세요. 약속을 말로 꺼내는 순간 책임감이 생기고 종종 오늘도 했어? 하는 질문 하나가 의외의 동력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20년 가까이 시험하며 확신하게 된 노년을 지켜주는 3벗의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어느 것 하나 거창하지 않지만 꾸준히 이어붙이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시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름 사이사이에도 은은하게 스며들어 얼굴빛까지 달라지게 하더군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밤 노트 한 장 꺼내 나와의 10분 대화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휴대전화 알람 하나 맞춰서 60분마다 몸 풀기부터 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한 가지라도 바로 움직이면 나머지 2벗도 슬며시 자리로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끝맺음을 지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끝이라는 말이 꼭 작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함께 짚은 3벗, 나와 친해지는 능력, 삶을 지피는 작은 의미, 그리고 몸과 마음에 박자를 심어주는 생활 리듬을 품고 내일 아침을 다시 여는 출발선에 서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으면서도 정작 가장 소홀히 대했던 존재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그 나를 다시 손잡아주고 하루 10분이라도 서로의 기분을 묻는 일상이 시작된다면 외로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더 이상 휘청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의미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재능이나 거대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책 한 장 소리 내어 읽어주거나 짧은 음악 한 곡을 공유하는 일, 마당 끝 화분에 물을 주며 잘 자라렴 하고 말 한마디 건네는 일만으로도 마음속 불씨는 환히 타올랐습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작은 숨을 불어 넣어주면 어느 날 문득 내 웃음소리가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의미는 밖에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어도 바로 그 자리에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리듬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젊을 적 회사와 가족이 짜놓은 시간표 안에서 살다 보니 내가 만드는 박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느려지는 노년에는 스스로 북채를 잡아야 합니다. 7시 기상, 11시 점심, 밤 9시 마침표 의식. 그저 3개의 기둥만 세워두어도 몸은 안심하고 마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한두 개를 빼먹었다고 실망하셨나요? 괜찮습니다. 리듬은 악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호흡이라서 삐끗하면 다시 맞추면 됩니다.
내일 아침 햇살에 맞춰 다시 첫 박자를 두드리면 어제의 흐트러짐은 그대로 음악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 벗은 서로에게 실타래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나와 친해지면 작은 의미가 선명해지고 의미가 생기면 생활 리듬을 꾸려갈 힘이 커집니다. 또 리듬이 안정되면 나에게 대화를 건네는 시간이 자연스레 생겨 다시 나와 친해집니다. 세 갈래가 돌고 돌아 하나의 큰 원을 그리며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히 감싸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쪽이 불안하시다면 그것 역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 낯선 길을 걷기 직전엔 누구나 망설입니다. 그럴 때는 오늘 들었던 문장을 한 줄만 떠올려 보세요. 혼자라는 건 쓸쓸한 게 아니라 가장 깊은 친구와 만날 수 있는 특권이다. 그리고 눈을 가만히 감고 내 손바닥을 따뜻하게 비벼볼까요? 그 온기가 내 볼을 스칠 때 내 안에 아직 뜨거운 숨결이 살아있구나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 한 번의 체온 확인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이라도 밝혀주었다면 여러분이 느낀 생각과 감정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나는 내일부터 이런 루틴을 시작해 볼 겁니다. 나와 대화하는 10분을 이렇게 꾸며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길잡이가 되고 서로에게는 든든한 응원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채널이 앞으로도 중년과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화면 아래 있는 하트 모양 한번, 종 모양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깊고 다정한 이야기를 준비할 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을 조금만 더 오래 열어두세요. 바람이 살짝 차갑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바람 사이로 오늘 함께한 새 벗이 흘러들어와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일 것입니다. 잘 잤니? 오늘도 우리 함께 해보자. 이 인사로 하루를 연다면 남은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제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수많은 동행이 함께 걸어갈 테니까요. 지금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평안한 밤과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